제2강 직선운동과 원운동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선운동입니다. 정지 혹은 등속 운동을 하는 무게 M인 물체에 힘 F를 가하면 가속도 A를 얻습니다. 이를 F는 MA라고 표기합니다. 즉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움직이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구는 표면에 있는 물체에 대해 힘, 중력, mg만큼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g입니다. 물체에 F만큼 힘을 주어 dy만큼 움직일 때 하는 일은 dw는 주어진 힘 F 곱하기 움직인 거리 dy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력을 거슬러 무게 m인 물체를 높이 h에 올리는 필요한 양의 일입니다. 이때 높이에 관계없이 힘 Fi, 즉 mg만큼 힘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0부터 h까지 높이에 올라가는 일은 mg 힘 곱하기 움직이는 거리 dy 그리고 적분 0부터 h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해야 되는 일은 mgh가 됩니다. 이때 물체는 높이 h에서 그라운드에서부터 높이 h에 올라가면 h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 위치 에너지는 mgh입니다. 무게 m인 물체를 일정한 가속도 a를 유지하도록 힘을 줍니다. 그 힘은 ma입니다. 이 힘에 의해 직선거리로 움직일 때 이루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즉, 이 일은 주어진 힘 ma를 거리만큼 ds만큼 곱해서 주는 부분적인 일을 전부 적분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이때 a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dv dt로 쓸 수 있습니다. 속도의 미분. 그리고 ds는 ds dt 곱하기 dt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ds dt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로 바꿔주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dv dt 곱하기 v의 원시 함수는 2분의 1 v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2분의 1 v 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이 미분돼서 2분의 1 상쇄되고 v가 있고 이 v를 안에서 한번 미분해 주는 거죠. dv d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시 함수가 2분의 1 v 제곱이기 때문에 이때 무게 m인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 a를 유지하도록 할 때 유지하도록 하고 물체가 직선거리로 움직일 때 이루어진 일은 W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 v는 우리가 일을 측정할 때 나오는 최종 속도입니다. 높이 h에 있는 물체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 하강하면 표면에 도착할 때 중력이 물체에게 하는 일은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 v는 표면에 도착할 때의 속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때 표면에 도착할 때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하고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요 만들어진 일, 주어진 일 2분의 1 mv 제곱을 만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물체에게 하는 일은 물체가 얻는 운동 에너지와 같습니다. 다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높이 h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 mg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체를 가만히 두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하강합니다.
이때 속도는 점점 증가하죠. 이때 표면에 도착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갖는 V는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mgH가 표면에서 운동 에너지로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이 두 식으로부터 V는 속도는 루트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g 그 다음에 높이 h가 됩니다. 즉 속도가 물체가 있는 이 높이 h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합니다. 즉 높이 h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하강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이 수직이 아니라 경사를 따라 수직 높이 h만큼 내려오더라도 역시 속도는 V는 2gh 스퀘어 루트입니다. 즉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표면에 있어서 여기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경사로의 길이가 아니라 수직 높이 h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 V 표면에서의 속도 V는 공의 무게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경사로에서 무게가 다른 여러 공을 굴려서 표면에 도착할 때 속도를 측정해서 이 속도가 이 세 공의 무게에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원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을 따라서 이 점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동하는 속도를 오메가를 우리는 회전 속도라고 합니다. 즉 원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 R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요 움직이는 요 세타 값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작은 시간에 움직이는 비율, 즉 세타 회전각이죠. 회전각 세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회전 속도라 합니다. 회전 가속도는 회전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입니다. 즉 세타의 2차 미분값입니다. 원운동일 때 이 움직인 거리는 세타에 비례합니다. 반지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는 R 세타로 쓸 수도 있고 DS는 R D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직선 속도는 V는 ds dt입니다. 거리를 속도에 대해 미분한 거. 이게 이제 정의상 이게 직선의 속도죠. 우리 ds는 이 항등식이 있기 때문에 ds를 d r 세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r은 고정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r은 d 세타 dt가 됩니다. d 세타 dt를 우리는 여기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 속도 v는 r 곱하기 곡선 속도, 요 회전 속도 오메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선의 가속도를 a 탄젠트라고 하는데 직선의 탄젠털 직선의 가속도의 이 탄젠트의 의미는 요 원에 접해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라는 뜻입니다. 탄젠트는. 그래서 이거는 정의상 dv dt고 여기 v가 r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dv dt는 r d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전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 준 거기 때문에 회전 가속도 알파죠. 그래서 r 곱하기 알파가 됩니다. 이제 설명하면 직선 속도는 r 곱하기 회전 속도, 그 다음에 직선 가속도 a 탄젠트는 a는 r 곱하기 곡선 회전 가속도 알파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앞에 말했지만 K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우리 V를 여기서 보면 R 곱하기 오메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입시켜주면 R의 제곱 오메가 제곱입니다. 우리는 M 곱하기 R 제곱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I 그 다음에 곡선 속도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이 곡선 속도의 제곱분에 이 모멘트 m 곱하기 r 제곱 이 i가 들어갑니다. 앞에서는 직선 속도에서는 이 i가 물체의 무게 m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i로 바뀝니다. 모멘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